이어서 기자 수첩 듣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어제 밤 늦게 네.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직 사임을 밝혔습니다. 이사직 사임. 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임을 선언했나 그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건가요? 아니면은 뭐 특별한 그렇습니다. 어제 의미가 밤 있는 건가요? 8시 반쯤에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사임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부로 저희 아버지 YS 민주센터 이사직을 사임합니다라는 밝히면서 앞으로 아버지 기념 도서관과 관련한 어떠한 일도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너무나 훌륭한 민주계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네요. 아하, 너무나 훌륭한 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또 상도동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내놓았으니 처분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요. 저는 그저 저희 아버지 병상이나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온 얘기죠. 이 문제를 가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김기수 비서실장에게 물어보니까 YS 민주센터 이사직이 무슨 감투도 아니고 아들로서 할 일 안 할 건가? 사임한다고 누가 수리하겠나?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김현철 씨는 지금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교수라고 주로 부릅니다. 네. 그만두면 그만두는 것이지 당연직이라고 그만둘 수 없는 건 아니다. 사임 의사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임하겠다 이렇게 나섰나요? 그 이유가 뭐죠? 저도 그 글을 보고 바로 이제 김현철 씨와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 답을 했는데 올린 대로만 이해해달라. 올린 대로라는 것은 그 SNS상에 있는 글 그대로만 그냥 받아달라.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하니까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네. 어쨌든 1시간 가까이 문자로 주고받고 하면서 설득을 해서 통화를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는 비정한 것이다 라거나 누워서 침 뱉기가 싫어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철 씨는 그러면서 YS가 많이 편찮으신데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돈 문제나 재산 처분 문제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말을 했고요. 네. 결국은 이게 기념재단 운영 방안 내지는 기념센터 건설과 관련해서 어떤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었습니다. 김영삼 민주센터 건립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질을 빚고 있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좀 이게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 6월 말까지는 준공이 됐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 2, 3월로 늦춰졌고 그것도 지금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현철 씨는 민주센터가 6월 말에는 준공이 됐어야 하는데 민원도 있었고 바닥공사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내년 2, 3월에는 준공한다고 공언을 했는데 준공이 안 되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앞으로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갈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뭔가 차질이 빚어지는 거 결국 돈 문제 아닐까요? 건립 비용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의 핵심이 아무래도 건립 비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철 씨가 그런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걸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김영삼 민주센터는 김 전 대통령이 헌납하기로 한 50억 원을 포함해서 15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정부 지원 30%와 민간 70%의 매칭 펀드 형식으로 건립할 예정인데 민간에서 100억 원 이상을 모금해야 합니다. 김 전 대통령이 헌납한 개인 재산 50억 원을 제외하고도 52억 원을 더 모금해야 하는 것이죠. 민간에서만 50억 원을 추가로 지금 끌어모아야 하는 거군요. 그런데 네. 김현철 씨는 얘기 도중에 YS가 낸 자금 외에는 별로 없는데 다들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기부한 재산 처분에만 몰두하는 인상을 줬다. 추가로 자금을 모아오기보다는 지금 이미 헌납한 50억 원에 대한 그 관심만 있더라. 특히 아마 YS와 손명순 여사가 살고 있는 상도동 저택의 처분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도동계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재산 헌납을 약속할 당시에 상도동 사저도 김영삼 민주센터에 소유권을 넘기되
김 전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머물기로 했는데 네. 사저 매각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저가 대략 한 1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사저를 매각한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자금난이 좀 힘들다, 심각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어쨌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진의 근데 명단을 보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부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6인의 멤버였던 김덕용 전 의원, 그리고 김봉조 전 의원, 박근혜 대선 후보의 총괄 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등이 부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명윤 한나라당 상임고문, 뭐 지금은 새누리당 고문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석채 KT 회장, 그리고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설립 당시에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화려한 이사진에도 불구하고 자금 모금이나 후원금 모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김현철 씨가 이 대목에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저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욕심이 많은 것 같다는 등등의 말을 했어요. 아마 좀 그게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저를 팔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논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김영삼 민주센터 건립 요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없었나요? 이게 이제 박정희 그 기념관은 정부 지원금으로 애초부터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부 돈을 내서 하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논란이 컸던 거고요. 네. 와이에서는 일단은 자신의 재산을 헌납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기본 자금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논란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들어가더라도 30% 선이고 매칭 펀드 정도고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관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처음에 이게 이제 뭐 3당 합당 문제라든지 IMF를 초래한 대통령이었다는 그런 문제가 SNS에서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기념원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논란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 좀 폐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입원 중인가요? 예, 아직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폐렴은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근력이 많이 떨어져서 건강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김현철 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많이 편찮으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고민들이 안 하면서 돈 문제에 집착하는 걸 보고 많이 아마 짜증을 나거나 화가 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철의 기자 수첩이었습니다.